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어 오늘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금지된 국회의원 경력을 공보물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치 경력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7일에 기소됐습니다. 정당 경력 게재한 거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라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재판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붙여놓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또 같은 문구가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정치 경력을 썼다고 봤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이 알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변경돼 선거 당시에는 없는 정당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해를 넘겨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면죄부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여러 의미를 낳습니다. 비난 여론의 부담을 느껴 형식상 항소를 했고 권 시장이 저지른 죄가 시장직을 잃을 만큼 무겁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뒤집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영 부장판사가 권 시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기획, 오늘은 의무급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중학교까지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뒤늦긴 했습니다만 경북 그리고 마침내 대구까지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의무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상급식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1년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초등학교였고요. 자치단체 단위로는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이 처음 시행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습니다. 무상급식이 과도한 복지라는 정치적 쟁점과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공짜로 밥을 준다는 의미의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대신에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한 것처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먹는 밥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2010년대 들어 의무급식을 반대하다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사퇴까지 해야 했죠. 이때부터 의무급식은 전국적으로 퍼져갔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도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우동기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후보는 의무급식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마지못해서 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면서 유독 대구와 경북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항상 한 발, 두 발 늦게 따라갔는데요.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구도 내년부터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기로 해 결국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생은 마음 편하게 급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내년이면 중학교 무상급식 전국이 다 실시합니다. 이 빨간 점의 대구 빼고 말입니다.
대구시 교육청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독 대구시만 못하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고등학생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구가 늘 어렵지만 이런 무상급식까지 전국에서 꼴찌를 해서 되겠나? 다른 지역 다 하는데 대구만 못하는 이런 낙후된 도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뻔뻔하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2019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저와 교육감에게 전해왔고, 의무급식을 하게 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달랐던 급식 단가가 같아지면서 하향 평준화되지 않겠냐는 거죠.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 급식비 단가를 올해보다 10% 정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신선하고 우수한 음식 재료를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대구에 가까운 농촌과 로컬푸드 사업을 하거나 조례는 있지만 아직 만들지 않은 급식 지원센터를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에도 이제 내년부터 중학교에 이제 전면 의무급식이 도입됩니다. 대구 시민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고등학교 의무급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학부모도 벌써 계시거든요. 네, 충분히 기대하셔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말 그대로 의무급식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똑같은 교육서를 내고 현재 고등학교까지 전면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도 대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이제 의무급식이 시행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의무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곧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 의무급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육이 의무인 것처럼, 네, 그렇죠. 중앙정부든 지방정부가 이제 교육에 따르는 급식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육에는 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구는 의무급식도 다른 지역보다 가장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그 다른 지역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구가 충실하게 좀 따라가는 어떤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급식 다 했기 때문에 대구도 의무급식을 곧이어서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무상교복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부분들도 그 교육청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학습 준비물이라든지 체험학습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그 교육 경비에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시민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의무급식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대구 혹은 대구 경북이 유독 다른 지역보다 늦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치와 철학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복지라고 하거나 또 그 보편적 복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이 의무급식에 대해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 가치와 원칙, 철학 이게 굉장히 하고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 의식이 굉장히 깊다 보니 타 지역이 다 하고 있는 뭐 무상 교복이나 또 학교 경비 학부모들의 부담 제로와 운동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대구가 가장 늦게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런
그 복지를 포퓰리즘적으로 꼭 인식하는 이런 인식이 대구가 강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뿌연 공기가 연일 대구 시내를 뒤덮고 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는 주말에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며칠째 짙은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절기 동지를 하루 앞둔 오늘 대구 경북은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지만 대기 정체 때문에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한 채 대구 상공에 머물고 있습니다. 건물 옥상에 올라가 대구 시내를 내려다보니 온 하늘이 모두 희뿌연 먼지 안개에 갇혀 있어 마스크는 꼭 챙겨야 할 준비물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결 포근한 날씨가 느껴집니다. 다만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호흡기는 물론이고 눈까지 금세 무척 답답해지는데요. 이번 주말에도 우리 지역은 별다른 추위는 없지만 계속 탁한 공기가 이어지겠습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절기 동지인 내일은 대구의 아침 기온 영상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 낮에는 14도가 예상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평년을 웃도는 기온 아래 미세먼지는 크게 해소되지 않아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구 경북 지역 최저 기온이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분포를 보이며 아침 추위는 덜하겠지만 낮부터 조금씩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결과 평균 경쟁률 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전국 79곳 당협위원장 공모에 246명이 지원했고 최경환 의원 지역구인 경산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자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대구 경북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당했던 정태욱 의원을 비롯해 서상기, 주성영, 홍지만 전 의원 등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전국 지방분권 컨텐츠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시상식에서는 본선에 오른 10점 중에서 대상 1점과 최우수 넉 점, 우수 5점이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뮤지컬 버스킹과 찾아가는 분권 토크 등의 활약을 해온 지방분권 대학생 홍보단 해단식도 열렸습니다.